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테크 닥터 주영남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소소한 그냥 일상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겨울철이죠. 많이 감기 등 건강 조심해야 할 때가 됐는데요. 홍삼이 몸에 좋다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온 가족이 이 홍삼을 장기간 복용하기에는 그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온 가족이 배추나 무 가격 정도로 홍삼을 장기 복용할 수 있는 비법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한 20여 년을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가 한참 젊을 때는 매일 한 10시간에서 최하 8시간 정도를 강의를 했어요. 그것도 거의 매일 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 같으면 거의 쓰러질 정도의 체력이 소모되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대략 한 15년 정도를 홍삼을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요 근래 홍삼을 잘 안 먹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요 근래 몇 년을 빼고는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쓰러져서 병원에 간 적도 물론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홍삼이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저렴하게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홍삼을 복용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 저렴한 가격으로 홍삼을 구매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으로 구매한 홍삼을 적절하게 달여서 홍삼액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이 달여진 홍삼을 보통 한 번 달이면은 4리터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 저장해서 장기간 먹을 수 있느냐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혹시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구증구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홍삼을 만들 때 수삼을 채취해서 9번을 쪄요. 증수. 그런 다음에 9번을 말리는 과정을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한 번 찌고 한 번 말리는 것만 해도 대단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무려 9번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도 그렇게 9번을 찌고 9번을 말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15년 전에 처음에 이제 홍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 진시노이드, 영양가가 많은 홍삼을 섭취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걸 한동안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그럴 때 홍삼 제조기라는 기계를 사서 실제로 9번을 찌고 9번을 말려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도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선물로 홍삼을 받기도 하고요. 홍삼 진액을 받기도 해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왜 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많은 브랜드의 홍삼 제품들은요, 그 색깔이 약한 갈색, 보통은 이제 낙엽보다 좀 연한 갈색이죠. 쉽게 말하면 노란색이 가까운 갈색이에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9번을 찌고 9번을 말려봤더니요, 놀랍게도 홍삼의 색깔이 아주 진한 커피색이 됐습니다. 진한 갈색이죠. 아니면 사실은 검정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색깔 자체가 일단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달여서 맛을 봤어요. 시중에서 샀던 홍삼은요, 노란색이죠. 이거는 달여서 먹었더니 쌉싸름한 씁쓸한 맛이 났어요. 단맛은 거의 없었고요. 그럼 건삼을 달이면 어떻게 되느냐? 쓴맛만 나오죠. 그냥 삼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구중구포를 했던 삼을 달여봤더니요, 쓴맛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달콤한 맛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왜 도대체 구중구포를 하면 단맛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거는 아마도 인삼이, 수삼이건 건삼이건 인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겠죠. 그것들이 9번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약간 변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컨대 그 녹말이나 이런 것들이 호화된다든지, 그래서 당분으로 변하는 거죠. 또는 뭐 단백질도 일부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단맛이 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구매하는 게 워낙 값이 싸죠. 시중에서 이 파우치 형태 찢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파우치 형태의 홍삼액을 드셔보시면요, 맑은 물에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거의 물하고 같은데 쓴맛만 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시중 홍삼이, 노란색 홍삼이 까맣게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발만 담그고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걸 백날 먹어봐야 한 2, 3만 원 하는데, 백날 먹어봐야 뭐 피로가 없어진다라든지 감기가 안 걸린다든지 몸이 따뜻하다라든지 전혀 못 느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싼 맛이 샀다가 몇 번 먹어보고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그렇게 권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홍삼을 복용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초기에 실험해 봤던 것처럼 9번을 찌고 말리고 해야 될까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특히 말리는 과정이 대단히 힘들어요, 홍삼이요. 마치 고추, 태양초 말리듯이 홍삼의 외부 피 부분이 쭈그러들면서 안에 있는 수분을 잡아요. 그래서 잘 마르질 않더라고요. 저도 과거에는요, 매일 아침부터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보통 강의가 끝나면 밤 10시 반이고 집에 오면 12시 1시죠. 그러니까 언제 뭐 삶을 말리고 찌고 하겠어요. 잠을 자야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던 차, 제 그 수강생분 중에 지인분이 금산에 수삼조합에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제가 별도로 주문할 테니까 저만을 위한 홍삼을 따로 가공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로 구매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략 한 300근 이야기 하더라고요. 300근. 참고로 여러분, 그 마른 삼은 한 근에 600g입니다. 수삼은 한 채, 두 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50g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수삼을 싸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수삼은요, 뭐 4년에서 6년 키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4년근을 썼습니다. 이유는 5년근, 6년근은 5년, 6년이 되면서 삼들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효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농약 성분이 적은 4년근을 주로 먹기로 했고요. 제가 홍보한 결과. 이 사물수 수확할 때 요즘은 다 기계로 한답니다. 기계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삼을 파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이 깨끗하게 잘 이렇게 수확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리가 팔이 잘리거나 상처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걸 파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상품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홍삼업자분들한테 싸게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삼 구매하고 홍삼을 제조하고 완벽하게 건조기로 말려서 금산에서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300건을 이제 한꺼번에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홍삼 같은 경우는요, 제가 공부하는 결과 그 삶을 때, 증숙할 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에 홍삼 제조하시는 업자분께 물어봤더니 몇 도에서 삶을 삶으나요? 그랬더니 110도래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진시노이드는요, 94도에서 96도를 넘어가면 싹 다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약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업자분께 내 거는 94도에서 96도에서 삶아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한꺼번에 300건 하니까. 다음으로 또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를 삶습니까? 그랬더니 바쁘니까 30분 정도 삶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려 9시간을 삶아달라고 그랬어요. 제 경험으로 9시간 정도를 삶아보니까
거의 색깔이 진한 갈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업체에게 증수 건도하고 시간을 알려드리고 대략 300건을 언제까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다음 주에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날 대전 강의를 밤에 10시 반에 마치고 새벽에 도착할 거니까 죄송하지만 퇴근을 좀 늦게 해주세요. 그리고 미리 현금을 준비해서 여러분 그 업자분을 새벽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드리고 3을 받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인삼 박스 아세요? 보통 그 라면 박스의 4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라면 박스 두 개를 2층으로 싼 거랑 거의 비슷한데 한 8개 정도 수준이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박스에 2박스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골에서 예전에 살았기 때문에 힘이 꽤 좋은 편인데 그 박스를 못 들어요, 혼자서. 그래서 차에다 싣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새벽에 도착했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에 그 힘들게 옮겨서요. 다음 날부터는 이제 달여서 온 가족이 먹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그 홍삼을 다리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홍삼을 다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능하면 여러분 그 시중에서 판매하는 홍삼 제조기라는 기계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뭐 가격들이 천차만별인데 어떤 건 150만 원, 뭐 좀 비싼 것도 있고요. 어떤 건 대략 한 20만 원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20만 원 정도면 충분하고요. 일단 사실 때 굉장히 주의할 거는 다리는 용기가 도자기로 된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 삼은 스테인레스라든가 이런 철로 된 재질에다가 다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안에 도자기, 뭐 가능하면 게르마늄 도자기가 좋겠죠. 이런 것들로 된 용기를 사셔서 여러분 일단 보통 한 번에 한 근이 600g이라 그랬죠. 그 중에 절반 조금 안 되게 넣으시면 돼요. 제 경험으로는 5리터짜리 통에는 한 250g 정도를 넣으니까 딱 좋았는데 250g 정도를 면포 아시죠? 면 보자기. 거기다가 삼을 넣고 묶어가지고 넣은 다음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한 95% 정도 채워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홍삼 다림기는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48시간을 다려요. 무려 이틀이죠. 그래서 48시간을 다리고 나면 자동으로 알아서 지가 전기가 꺼져요. 그러면 다리맥을 잘 보관해서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여러분 그 한번 다린 홍삼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홍삼 면포 있잖아요. 보자기 있는 상태에서 물을 절반만 부어요. 한 2리터 붓는 거죠. 그래서 재탕을 하는 겁니다. 재탕. 뭐 저는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요. 재탕을 하면 처음에 했던 초벌보다는 약간 물이 이렇게 연해요. 연한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마셔도 피곤한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재탕하신 거는 뭐 가능하면 어른들이 드시고 초벌로 했던 거는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복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과거에 이제 제가 워낙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 홍삼 제조기를 가지고 경옥고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경옥고 아세요? 경옥고도 한방에서는 굉장히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경옥고를 만드는 방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또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다져진 홍삼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재탕까지 하면요 다려진 양이 대략 5리터, 6리터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대략 한 15일을 먹을 수 있거든요. 4인 가족이. 그래서 변하지 않게 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유리병에 담긴 주스 이게 따보셨나요? 따보시면은 딱 하고 소리가 나죠. 이유가 뭘까요? 그 유리병 내에 진공, 정확하게는 준진공인데 진공이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면은 한꺼번에 공기가 들어가니까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느냐? 핫 필링이라는 걸 해서 그렇습니다. 핫 덥다, 필링 채우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음료수 공장에서 음료를 만들 때요. 일단 멸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료를 끓여요. 끓인 다음에 병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뜨겁겠죠. 자, 뜨거운 상태에서 뚜껑을 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에 들어가서 식히면 또는 상온에 식히면 여러분 공기는 뜨거울 때는 팽창하고요. 차가워지면은 수축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상태 팽창된 공기가 수축이 되면서 약간의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뜨겁게 보관한 데다가 뜨거운 상태에서 멸균이 된 데다가 거의 진공이죠. 병 위에 남아있는 공기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오염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핫 필링을 위해서 여러분 그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아시는데 그 패밀리 주스라고 옛날에 유리병 네모난 게 있었어요. 네모난 거. 그래서 위에 철제 뚜껑이 있었죠. 그래서 그 패밀리 주스 병에다 담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게 이제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병을 구하기가 대단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우리 아파트 분리수거 하는 날 갈 때마다 그 병을 찾았어요. 그래서 집에 있던 거 한두 개 하고 그렇게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데서 찾은 것까지 해가지고 6개를 구했습니다. 6개. 그래서 한 번 다리면 보통 이제 4개 정도 쓰는데요. 깨지지 않게 정말 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마트에 가니까 그와 유사하게 유리병에 위에 철제 뚜껑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알았으면 그냥 그걸 샀을 텐데 아무튼 뭐 병 깨끗하게 닦으니라고 아주 고생했던 기억이 선합니다. 이렇게 가공한 홍삼을 드신다면 자 그러면 가격적인 이점이 있느냐 그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값이나 배추 가격 정도로 먹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홍삼 전문점이나 마트에서 사시면 보통은 가격이 한 근에 20만 원 합니다. 조금 비싼 브랜드는 30만 원이죠. 자, 그런데 저와 같이 만들어서 드신다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전이니까 자, 그 당시에 한 근에 5만 원 정도 들었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지금이라 하더라도 뭐 홍삼 가격, 수삼 가격이 뭐 따블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6만 원, 7만 원 정도면 한 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추 봐도 가격이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시중의 홍삼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삼을 시중 가격의 5분의 1로 드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홍삼 한 근이면요. 약 한 달하고 10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 양이.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먹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뭐 무나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궈 먹거나 아니면 사서 먹고 국을 끓여 먹는다 하더라도 그 가격도 여러분 몇만 원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홍삼을 무가격으로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한 달 드시는 게 그렇게 부담은 안 되겠죠. 온 가족이 드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홍삼이 정말 건강에 좋은 겁니까? 이거 저 혼자의 생각 아닌가요?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워낙 관심이 있으니까. 인삼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은 분들, 몸에 열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드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은 삼종류가 이제 열이 있는 식품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홍삼은 아까 변성이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열이 있는 분들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한의사분들도 그러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 삼계탕, 닭도 열이 있는 식품이고 삼이라는 게 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계탕을 드셔서 문제가 없다. 뭐 알러지나 그런 게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홍삼을 드시는 것은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참 강의를 어마어마하게 할 때, 요즘은 좀 강의량을 줄이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할 때에는 그 체력 소모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보통 사람들 앞에서 1시간 정도 얘기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몸살 납니다. 그런데 저는 8시간, 10시간을 매일 한 거예요. 쉬지 않고. 이와 같이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감기 없어요. 피곤해서 뭐 쓰러진다 없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간다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홍삼은 분명 대단히 건강에 이로운 우리의 전통
약재이자 식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제가 뭐 굉장히 친한 한의사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단방,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의 약재를 너무 오래 드시는 것. 제가 이제 15년 정도를 먹었으니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홍삼을 많이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왔던 홍삼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멀쩡하죠. 15년이 됐는데도 멀쩡합니다. 워낙 잘 말려서. 또한 요즘 약간의 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좀 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을 안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체력이 조금 떨어진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요 근래 한 2, 3년 전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감기가 조금 심하게 걸릴 때가 가끔 있어요. 뭐 한 몇 달 전에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홍삼은 분명히 건강에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뭐 좀 설득력이 있었나요? 이상은요, 제가 15년 전에 많은 자료를 뒤져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실험해보고 만들어보고요. 만들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래서 찾아냈던 홍삼을 싸게 제조하고 다져 드시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 또는 잘못된 상식도 있을 겁니다. 혹여 전문가이신 한의사분들이나 또는 저보다도 더 홍삼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뭐 영양학 전문가들 같은 분들은 저와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를 좀 봐주시고요. 제가 뭐 스스로 15년간 체험을 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의 내용을 보시고 혹시 어떤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전체 줄거리를 가지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튜브 촬영분은요 매일 8시 이전에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 그 재테크 닥터 주형남이었습니다. 좋아요, 다음에 구독, 다음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테크가 아닌 홍삼을 무가격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다른 약재들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다른 건강 상식도 가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